요란한 자명종 소리가 잠을 깨운다. 힘겹게 일어나긴 했지만 잠을 떨쳐버리기가 쉽지 않다. 이대로 다시 눕고 싶은 마음 간절한데. 그도 그럴 것이 이제 겨우 새벽 3시가 조금 넘은 시간. 그래도 애써 몸을 일으킨다. 달콤한 잠의 유혹. 성균 씨에게는 하루 중 가장 고통스러운 시간이다. 그런데 졸린 와중에도 한껏 멋까지 낸다. 귀걸이도 하고 두건도 쓴다. 아직 버스나 지하철이 다니지 않을 시간. 성균 씨의 이동 수단은 오토바이다. 겉모습만 보면 마치 스피드를 즐기는 신세대 젊은이 같다. 근데 갑자기 성균 씨 곁에 나타난 또 한 사람. 성균 씨 동생 재균 씨다. 자다가 나가야지 이렇게 세시간이야. 형제는 어둠을 가르고 어딘가로 질주해 간다. 형제가 도착한 곳은 도심 한복판의 컨테이너 가건물. 30살의 형 박성균과 26의 동생 박재균은 환경미화원이다. 이렇게 젊은 나이에 그것도 형제가 같이 환경미화원을 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 출근할 때처럼 의좋게 나란히 손수레를 끌고 나온다. 성균 씨와 재균 씨의 청소구역은 종로. 새벽 4시인데도 거리엔 젊은이들로 넘쳐난다. 이 일을 하지 않았다면 형제도 이들 사이에 끼어 있을 젊은 나이. 지나쳐가는 화려한 젊은이들 사이에서 형제는 묵묵히 거리 청소를 한다. 여름철 가장 처리하기 힘든 것이 음식물 쓰레기. 노점 상이며 음식점이 많아 음식물 쓰레기가 많이 나온다. 30kg이잖아. 1년 6개월 경력의 성균 씨에게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6개월 경력의 재균 씨는 표정 관리가 안 된다. 그래도 시간 안에 자신이 맡은 청소구역을 깨끗이 치우려면 잠시도 쉴 틈이 없다. 거리 청소가 끝날 즈음 쓰레기 수거차를 타고 등장하는 또 한 사람, 성균 씨의 아버지다. 두 아들과 함께 아버지도 환경미화원이다. 아버지가 오기 전에 청소를 다 마쳤어야 하는데 성균 씨의 손길이 바빠진다. 다 좀 빼주시겠어요, 앞으로? 보다 못한 아버지가 아들의 일을 돕는다. 종로는 서울 시내에서도 쓰레기가 많기로 유명한 곳이다. 쓰레기에 파묻혀 있는 아들을 볼 때마다 아버지는 안쓰럽다. 힘들지? 아니요, 별로 안 힘들어. 안 힘들어? 네. 이렇게 쓰레기 많은데도 그래도 어려움을 내색하지 않으려는 성균 씨. 네. 25년 경력의 아버지는 거리에서 나온 쓰레기를 수거하는 일을 한다. 아들들이 일을 마치면 아버지가 다니며 쓰레기를 거두는 것이다. 성균 씨가 일하던 곳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재균 씨가 있다. 둘째 아들의 청소 마무리도 도와주는 아버지. 이제 6개월째 이 일을 하는 아들에게 선배로서 잔소리까지 늘어놓는다. 그러니까 천천히 다 우려 살피면서. 근데 비틀할 길이 그 모양이야. 지금 6개월이나 넘었는데. 아버지의 핀잔에 멋쩍은 재균 씨. 천천히 이렇게. 천천히 하면은
아버지는 아예 빗자루 쓰는 시범까지 보인다. 못 믿나 보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놓이시나 봐, 지금. 네. 그런가 봐요. 간다! 잘 조심해. 네. 항상 조심해야 돼. 네. 대답만 말고. 올라가십시오! 그래. 그래. 얘가 요거 하고 있으니까. 이것들은 좀 돌아가는 의자에 다 앉아서 나름대로 일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똑같은 일을 했어도 이러면 안 좋죠. 이왕 시작한 일이니 도와주고 격려해주긴 하지만 매일 아침 거리에서 두 아들을 만날 때마다 마음이 착잡하다. 아버지가 일하는 곳은 쓰레기 집화장. 산더미처럼 쌓인 쓰레기들을 종류별로 나누어 처리하는 일을 한다. 젊은 시절 맨주먹으로 서울에 올라와 달동네에 자리를 잡았다. 찢어지게 가난하던 시절 생계를 위해 이 일을 선택했던 아버지. 25년 전 처음 이 일을 시작할 땐 지금보다 작업 환경이 더 열악했다. 쓰레기 봉지가 없던 시절 마구 버려진 쓰레기에 무거운 연탄재까지 정말이지 고되고 힘든 일이었다. 눈맛 좋다. 사는 것이 이런 재미로 사는가 봐. 땀날 때 브랑카브로. 아버지와는 다른 인생의 맛을 느끼길 바랬는데 자식들은 스스로 이 일을 선택했다. 청소를 하는 중간중간에 쉴 수 있도록 구역별로 마련되어 있는 휴게소. 새벽 청소를 마치고 나면 이곳으로 돌아와 직접 아침을 해먹는다. 휴게소의 막내인 성균 씨와 재균 씨가 음식 준비를 한다. 그래서 그만 꺼내라. 꺼낼 것도 없지만 못 먹어 이거. 흘렸어. 밥 똑같이 눌렀는데 뚜껑이 안 안 씹혀 있어요? 뚜껑이 안 닫혔었나 보다. 아니 안 눌러서 그래. 수저 세 아니 그런 거 생겼어. 새벽에 일 나가기 전 밥을 올려놓았는데 뭔가 잘못된 모양이다. 완전히 생쌀 그대로다. 새벽 4시부터 일을 했으니 8시가 넘으면 한참 허기질 시간. 아닌데 피가 잘 빨리 라면이라도 사와서 끓여야 한다. 마무리가 안 돼. 분명 제대로 전기밥솥에 취사 단추를 눌렀는데 성규 씨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된다. 아니 밥을 하면서 한 번도 이런 적이 없었는데 오늘 갑자기 그러네요. 힘들게 일하고 와가지고 아침부터 라면. 그러니까 아니 저야 이제 뭐 라면 먹고 뭐 해도 상관없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식사하셔야 되는데 저 때문에 못 먹은 거니까 죄송하죠. 죄송스런 마음에 서둘러 라면을 끓였다. 안 그래도 배가 고플 시간 밥 때문에 바짝 신경을 쓰고 나니 더욱 허기진다. 라면 잘 끓였네. 설거지는 재균 씨 몫이다. 아버지를 생각해서라도 행동 하나하나에 신경을 써야 한다. 새벽 4시부터 일을 시작해 퇴근 시간은 오후 3시. 그런데 퇴근하자마자 성균 씨는 서둘러 외출을 한다. 빈자리가 있는데도 성균 씨는 굳이 서서 간다. 자리 같은 게 있어도 이렇게 서서 가세요. 일단 앉으면 앉아서 한 5분 있으면 잠이 오는데 그 잠을 제가 이기지를 못하니까 아예 잠을 안 자려고 서서 가는 거예요. 지하철에서 내리자마자 서둘러 뛰는 성균 씨. 뭐가 이리도 바쁜 걸까? 성균 씨는 천안에 있는 대학을 다닌다. 질문은 어떤 얘기인데요? 좀 먹어요. 네? 나 시험 없어. 수업 들어. 조금만 늦었으면 학교 버스를 놓칠 뻔했다. 서울에서 학교까지는 2시간 남짓.
자리에 앉자마자 성균 씨는 골아 떨어진다. 평소 잠이 부족하니 어디든 머리만 대면 잠이 든다. 어떠세요? 이렇게 일하시다가 예. 배 끝나고 학교 오시면 기분이 아무래도 좋죠. 젊은 애들 많잖아요. 되게 기분 좋아요. 힘들었다가도 그 힘든 기가 조금은 많이 사라져요. 환경미화원을 선택한 것도 학교를 다니기 위해서였다. 전문대학을 졸업했지만 공부를 더 하고 싶었던 성균 씨. 환경미화원 일을 하는 아버지를 보니 오후 시간이 자유로워 이 일과 공부를 함께 할 수 있을 것 같았다. 땡큐. 유통업에 관심이 많은 성균 씨는 마케팅을 전공한다. 가난 극복을 위해 환경미화원을 선택했던 아버지와는 달리 성균 씨는 실속파 신세대다. 그 시간 재균 씨는 퇴근을 한다. 왜 그거 입고 있어? 누나. 26살 아직 어린 나이지만 재균 씨는 결혼을 해 아이까지 있다. 결혼 3년 차에 어엿한 가장이다. 누구야? 사는 대로 보여달라고 해서 안 줬어. 아내는 둘째를 가졌다. 워낙 티셔츠 하나까지 다려 입을 정도로 깔끔한 성격인 아내. 남편이 환경미화원 일을 한 뒤 옷에 더욱 신경을 쓴다. 그 청소부 일을 하잖아요. 그 일까지 하면서 꾸질꾸질하게 하고 다니면 남 보기에도 그렇고. 그러니까 더 막 그런 직업 때문에 그런가 더 의식을 해가지고 더 신경 쓰게 돼. 오시면 뭐 이러는 거에. 나 머리 감을게. 아내는 반대했던 일이다. 하지만 가구 공장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아이를 키우며 살기에 버거웠다. 아버지처럼 재균 씨도 아이들을 위해 이 일을 선택했다. 26. 아직 젊고 어린 나이지만 이제 곧 두 아이의 아빠가 될 재균 씨. 가장의 어깨는 그만큼 무겁다. 배 아파. 얘 때문에 살죠. 아직 둘째는 아직 보지는 못했지만 제 하나의 또 미래가 또 하나 있고 그러니까 지금보다 더 악착같이 더 지금보다 더 악착같이 더 살아야 되기 때문에. 재균 씨는 요즘 유행하는 투잡스다. 저녁이면 거리를 다니며 파지를 줍는다. 아내의 반대에도 환경미화원을 고집한 건 이렇게 저녁 시간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이 일을 하는 재균 씨. 덕분에 일부러 파지를 챙겨주는 사람들도 생겼다. 매일 이러지 이렇게 하고 매일 끝나고 나서 매일 이렇게 한단 말이야. 이 사회에서 이 나이에 이렇게 한 사람이 없지. 안 그래요? 그냥 놀기 좋아하고 가서 술이나 지금 술 먹을 시간 아니야 이 시간 지금. 우리 통과 맞네. 자, 음료수. 이럴 때면 잠시나마 피곤도 잊을 수 있다. 그래도 힘들 때 가장 많이 생각나는 사람은 아버지다. 특히 이 일을 시작하면서부터 더욱 그렇다. 아, 많이 나죠. 내가 이거 할 줄 알았어요, 이 일을. 아버지가 하던 거 옆에서 보고 듣고 그다음에 잠깐 나가서 따라서 이제 아버지 일 도운 거 외에는 없는데 내가 실제로 여기 이런 직장에 와가지고 파지를 이렇게 이 박스를 이렇게 주술 주는 뭐 꿈에도 생각을 못했던 건데 고생했다는 것보다 그냥 보람된 일을 많이 하셨다고 난 그렇게 존경스럽고요. 지금도 옛날에도 그랬지만 지금 제가 일하면서도 느끼는 점은 존경스럽다는 거. 요즘 들어 아버지를 생각하면 새삼 가슴이 뭉클해진다. 열두 시가 넘어서야 학교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형 성균 씨. 얼굴엔 피곤한 기색이 역력하다. 새벽부터 일을 나가는 가족들은 이미 잠든 시간. 성균 씨는 혼자서 라면을 끓여 먹는다.
그냥 무던히 그냥 저를 괴롭히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괴롭혀 놓으면 당장은 힘든 것 같아도 돌아보면 또 얻어진 게 또 있으니까 또 남는 것도 같기도 하고 그래서 나 괴롭히는 게 좋아요. 재미있고. 3시간도 채 자지 못하고 일어나야 한다. 시계에 휴대전화까지 2-3개는 머리맡에 놓고 자야 일어날 수 있다. 가족들 중 제일 늦게 들어왔다 제일 일찍 나가니 거실에 잠자리를 편다. 자리에 눕자마자 어느새 꿈나라다. 다음 날 새벽 4시 40분. 성균 씨는 이미 나가고 없다. 쓰레기 수집 일을 하는 아버지는 성균 씨보다는 출근이 조금 늦다. 그래도 아직은 이른 새벽이다. 어쩌면 스쿠터를 타고 출근하는 모습까지 3부자가 똑같다. 아버지가 나간 뒤 곧이어 어머니도 출근을 한다. 가족들 모두 새벽 일찍 일을 시작한다. 어머니는 집 근처 건물 청소를 한다. 없는 살림에 남편 월급만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 젊은 시절부터 해왔던 일이다. 평생 힘든 일도 마다 않고 해온 건 오로지 자식들 뒷바라지를 위해서였는데 어머니는 지금도 두 아들의 선택을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왜 반대 안 해요? 하지요. 울고 불고 나 마음속에 그냥 식구들이 그냥 이렇게 우는 거 보여주면은 이게 돌아다니면서 우는 거죠. 제가 돌아다니면서 혼자 우리 아들이 좀 좋은 직장에서 그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맨날 살아. 아무리 환경미화원에 대한 인식이 예전과는 달라졌다고 해도 내 자식만은 이 일을 안 했으면 했는데 그래도 자식들 앞에서는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려 애쓴다. 새벽 일찍부터 일을 나가는 데다 큰아들은 학교를 다니니 온 가족이 모일 시간은 주말 저녁뿐이다. 오랜만에 외식을 하러 나왔다. 걔는 너무 어려서 내 동생이 부담스럽대요. 아이 뭐가 사회생활 10년직이나 친구인데 무슨 또 아이고 10살 차이도 안 나는데 무슨 내 동생 친구라요. 아이 안 되면 많은 거 진짜 해봐 얘기라도. 요즘 들어 재균 씨는 아내에게 형 여자친구를 소개해주라고 성화다. 환경미화원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애들이고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별로 많지가 않으니까. 나도 대놓고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도. 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지. 유빈이 아빠도 어렸을 때 아버님 직업이 창피해가지고 나한테 얘기도 안 했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성균 씨가 선택한 일. 하지만 환경미화원에 대한 편견의 벽은 아직 높다. 지금 재균이도 같이 있거든요. 동생하고 같이 금방 재균이하고 같이 금방 나갈게요. 그런데 갑자기 나오라는 전화다. 성균 씨와 재균 씨가 일하는 광화문 일대에는 시위가 많아 저녁 호출도 잦다. 오랜만에 모였는데 가족들도 마음이 좋지 않다. 대기하고 있는 전경들을 보니 오늘 시위 규모가 만만치 않은 모양이다. 급한 마음에 뛰어가는 두 사람. 쓰레기가 아주 산더미 같이 쌓였었어 여기. 전화를 받자마자 달려나왔는데 다른 동료들은 벌써 나와 청소를 하고 있다. 제일 막내 2명이 이렇게 늦었으니 미안한 마음에 더 열심히 한다.
시위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조금만 신경 쓰면 이렇게까지 지저분해지지 않을 텐데 이럴 때마다 아쉽다. 거의 집에 못 갔죠. 집에 뭐 저녁 늦게나 이제 뭐 가고요. 이제 뭐 시위가 일찍 시작해서 일찍 끝나는 때도 있지만 보통 시위가 길어지면 시간만큼 저희 또 대기하니까 아무래도 이제 많이 힘들죠. 짜증나고 지루하고. 감미로워. 어우. 시위가 있는 날은 대부분 휴게소에서 잔다. 시간은 벌써 12시. 여기서 자야 단 10분이라도 더 눈을 붙일 수 있다. 모기가 많아 한바탕 전쟁을 치러야 잘 수 있다. 그런데 재균 씨는 어느새 꿈나라다. 형보다 결혼은 먼저 했지만 형 앞에서는 아직 어린 동생이다. 잠깐의 휴식 시간은 빠르게 지나간다. 어느덧 형제도 이 일터에 나왔다. 또 다른 하루의 시작이다. 오늘도 젊은이들로 넘쳐나는 새벽의 종로는 쓰레기 천국이다. 새벽부터 나와 쉴 틈 없이 바닥을 쓸었는데도 아직 자신이 맡은 청소구역에 반도 못했다. 장사를 마치고 음식물 쓰레기를 버리는 사람들도 있다. 시간이 갈수록 쓰레기는 산더미처럼 쌓여간다. 쓰레기 수거차가 오기 전에 빨리 쓰레기를 봉투에 담아 놓아야 한다. 마음이 급하니 손길이 바빠진다. 그런데 갑자기 손을 살피는 성균 씨. 깨진 병이며 알루미늄 깡통이 있어 주의하지 않으면 자주 손을 벤다. 일할 때는 뭐 이렇게 조금 다쳐도 다른 거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새벽 청소할 때가 하루 중 가장 바쁜 시간. 손을 베도 쉴 틈이 없다. 그런데 잠시 후 또다시 일을 멈춘 성균 씨. 코피가 멈추질 않는다. 아무래도 너무 무리를 했던 모양이다. 계속해서 응급조치를 하는데도 쉽게 코피가 멎질 않는다.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일 마무리 줘야죠. 기말이라 이제 기말고사 이제 기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이제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으니까 그래서 그래요. 화장지로 코를 막고 계속해서 일을 하는 성균 씨. 바닥 청소를 마친 뒤 포스터를 뜯는 작업까지 깔끔하게 마무리한다. 어려서부터 청소 일을 하는 부모님을 대신해 집안일을 도맡아 해왔다. 그만큼 책임감도 강하다. 주택 되는 거 아니야? 조퇴는요. 우리 가정에 조퇴는 없어요. 나이도 제일 어린데 이름도 어른들하고 똑같이 일하고 조퇴 그런 버르장머리 없는 행동을 하다니 그런 짓을 하면 안 돼. 데뷔자루는 자신이 직접 만들어서 쓴다. 이제 경력 6개월인 재균 씨 것까지 형이 만들어준다. 혼자 있었다면 직접 했을 일인데 형이 옆에 있으니 자꾸 어리광을 피우게 된다. 내 거 하나 더 두 개 만들어. 이거 2개 만들어. 2개 만들어. 나 지금 뭐 사줄 건데? 또 얘기를 또 남도 아니면 다른 사람이 본 그것도 아니고 지금 남이랑 남보다 더하면 돼. 아까 아이스크림 300원짜리 아이스크림 사줬잖아. 난 300원짜리 먹기 싫었어. 난 그게 먹고 싶었다고. 난 그게 달아서 싫다고.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동생 것까지 3개를 만든다. 엄마가 또 싸웠어? 엄마가 때려. 요즘 말을 조금씩 배우고 있는 유빈이는 자주 전화를 한다. 우유 갖고 와라. 그러네. 주민이가 우유 갖고 오래? 우유 갖고 와라. 이럴 때마다 은근히 부러워지는 성균 씨. 재수 씨랑 얘기하는 건 안 부러운데 이제 조카랑 얘기하면서 조카가 이제 슬슬 맑게 알아먹고 대답하고 그러니까 부럽죠. 약 올리기도 하고. 일하랴 학교 다니랴 사실 여자친구가 있어도 만날 시간이 없을 만큼 바쁘다. 그래도 요즘은 부쩍 연애도 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다. 퇴근할 때면 가끔 실랑이를 하는 두 사람. 형이 오토바이를 타고 싶어 열쇠를 뺏으려 하는 것이다. 아직 혼자라 경제적인 부담이 적은 성균 씨가 조금 더 좋은 오토바이를 탄다. 형 오토바이 타고 싶은가 봐. 네. 아니 내 오토바이가 더 좋은데 이제는 그냥 막 달리고 싶을 때는 이제 형과도 빌려 타고 그래. 오늘도 형제는 의좋게 나란히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한다. 거실에 삼부자가 모두 모였다. 우리 며느리가 예쁘게도 이렇게 숟갈로 떠먹는 거야? 네. 재균 씨가 없어도 낮에는 거의 매일 시댁에 와 있는 착한 며느리다. 자, 냉커피를 탔습니다. 내 커피는 좀 이따가 먹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 이거 원래 안 쉬어요. 며느리가 가르쳐주는 대로 키위를 떠먹어보는 가족들. 우리 노인네한테는 괜찮은데? 우리 노인네야. 젊은 며느리가 준비한 과일이 가족들은 신기하다. 2시부터 나가서 다시 이제 낙엽을 쓰는데 이 손바닥이 전체가 다 넣어서 이제 불어 터져본 거예요. 빗자루질을 하다 보니까는. 그래서 지금 옛날에다 비율 맞추면은 지금은 놀게 먹으면 아빠 정말이지 생각만 해도 진절이 나도록 고생스러웠던 기억이다. 한 집에 지금은 시간 집은 19공탕 22공탕 같은 경우는 2장 들면은 딱 안아야 돼 손으로. 이제야 무용담처럼 늘어놓는 이야기지만 그 시절 고생스러웠던 기억은 성균 씨와 재균 씨에게도 아직 생생하다. 앞으로 가야 돼요. 짜장면집 앞에 검정 쓰레기 봉다리 진짜 그 무거운 거 기억할 때 싫다가 머리 위로 탁 들었는데 짜장면 짬뽕 국물 가득 들은 그 쓰레기 봉다리 진짜 터져가지고 몸으로 그 짜장면 먹고 샤워하고 진짜 짬밥 국물이 얼마나 냄새 나는 줄 아냐? 아우. 여름이라 냄새가 썩으니까. 얼마나 말도 많아. 썩으니까. 중학생이면 한창 사춘기라 예민할 때인데 성균 씨는 그때부터 묵묵히 아버지 일을 도왔다. 지금 정리해야 되니까 엄마 이제 와서 정리하게. 싫어도 부모님이 저렇게 일을 하니까 싫어도 어쩔 수 없이 나는 그 일을 받아들여야 하는 거. 그러니까 거역할 수 없는 존재라고밖에 얘기 못해요. 정말 나가기 싫어도 그걸 눈으로 보니까 힘든 걸 눈으로 보니까 싫어요 소리를 못 하는 거죠. 싫어요 소리를 한 번도 할 생각도 못 해봤고. 시골에서 중매로 만나 결혼한 부모님은 가난한 시골 살림을 접고 단돈 100만 원을 들고 서울에 올라왔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으니 뭐든 닥치는 대로 일을 했다. 아버지는 환경미화원으로 일했고 어머니는 청소며 식당 설거지며 일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달려갔다. 그렇게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신 부모님이다. 가정만큼 부모만큼 좋은 교육 본보기는 없다고 했다. 저녁 시간이면 어김없이 파지를 주우러 나오는 재균 씨. 무조건 부모님께 순종했던 형과는 달리 재균 씨는 한때 방황을 했었다. 그땐 가난이 싫었고 가난에 찌든 집도 싫었다.
하지만 지금 재균 씨는 자신이 26년간 보고 자란 부모님 모습 그대로 닮아 있다. 감사합니다. 이게 나예요? 예. 신문지도 들어왔어요. 신문지도? 성실한 재균 씨를 기특해 하는 주위 어른들이 파지를 모아준다. 하지만 예전만큼 파지 구하기가 쉽지 않아 걱정이다. 못 주웠어. 파지가 없어요. 웬만하면 좀 많이 나올 텐데 파지가 없어. 전멸됐어. 처음에 내가 주던 때하고 지금하고 많이. 먹고 살기가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26 젊은 나이에 가장이 된 재균 씨는 새삼 뼈저리게 느낀다. 늘 밤늦게야 집으로 돌아오는 재균 씨. 피곤한 날엔 작업복을 입은 채로 들어오는 날이 많다. 근데 옷은 자주 빨리빨리 갖고 와. 자자, 우준아. 이걸 입고 집에 왔어? 그럼 어떡해. 싸가지고 옷 가서 입어야지. 처음부터 반대했던 아내는 아직 이 일을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웃고 있는 거 보니까 불 꺼도 이렇게 짜증만 내고 안 잘 것 같은데 큰일 났네요. 자자. 잘 거야? 자자. 우유 타줄게. 아빠 우유 타 먹고 자자. 우유 먹을래? 아빠 우유 타줄까? 안 갖고 왔어. 새벽 3시면 나가야 하는데 어느새 1시가 넘었다. 재균 씨의 눈은 이미 반쯤 감겼는데 유빈이는 아직 잘 기미도 보이지 않는다. 우리 먼저 자도 되는 거야 이거? 결국 그냥 불을 꺼버리는 아내. 가족들은 그렇게 1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다. 요란한 자명정 소리에 먼저 일어난 건 아내다. 그래 피곤해서 어떡해. 겨우 2시간 정도 눈을 붙였을까. 그래도 아내가 깨우니 바로 일어난다. 이 일을 반대하긴 했지만 그래도 새벽에 일 나가는 모습을 보면 안쓰럽다. 그래서 평소엔 싫은 내색을 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아내다. 다 챙겼어? 자, 간다. 조심해. 오토바이. 불쌍해 죽겠어. 와, 그래도 피곤하니까 일하다가 좀 쓰러지고 이럴까 봐 걱정되지요 맨날. 나가는 거 보고 맨날 기도하고 자요. 그래서 너무 걱정돼. 피곤해서. 우리도 가장인데. 아직 잠이 덜 깨 휘청거리며 걷는 재균 씨. 하지만 아침 시간엔 늦장을 부릴 수가 없다. 예, 일하는 것도 그렇고요. 또 이제 일을 빨리 나가서 막 심적 부담감이 있으니까 처음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다른 사람보다 좀 더 빨리 나가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이제 일을 시작한 지 6개월째. 조금이라도 빨리 나와야 다른 사람들과 일의 속도를 맞출 수가 있다. 아저씨, 집에 안 가요? 일어나요. 아침에 아침. 네? 젊은 사람이 뭐 하는 거예요, 지금? 네? 아침에 아침. 말 못 붙여요.
막 뭐라 하니까. 뭐라고 그래요? 아니 왜 가만히 있는데 왜 깨우냐고 하면 냅두라고 그냥 자기 냅두라고 그냥 말 못 붙여요. 막 여기 전화방식 깨는 사람도 많고요. 술 먹고 시비 거는 사람도 많고요. 재균 씨도 저들 틈에 끼어 있을 때가 있었는데 지금은 다른 생각할 틈이 없다. 어느새 날이 훤히 밝았다. 바닥엔 아직 쓰레기가 널려 있는데 재균 씨가 일손을 놓고 주저앉아 있다. 아직 멀었죠. 이제 반도 아직 저기 가야 반인데. 힘들어요? 힘든 게 아니라 막 지치죠 이제. 다시 일을 시작하는 재균 씨. 새벽부터 오후 3시까지 하루 3번 청소를 하는데 새벽에 하는 1차 청소 시간이 가장 힘들다. 그런데 청소 반장이 아까부터 지켜보고 있다. 작업 잘못 배웠다. 평소 장난기 많은 재균 씨도 몹시 긴장한 표정이다. 먼저 딱 쓸어. 쓸어 모아. 그리고 쓰레기봉지를 딱 뉘어놓고 쓸어 담아. 어찌나 긴장을 했던지 헬멧 끈까지 단정히 묶는 재균 씨. 형과 아버지를 생각해서 지적을 받지 않으려 애쓰는데 아직은 모든 것이 서툴다. 자, 줘봐. 역시 1년이라도 일을 먼저 시작한 형의 솜씨는 다르다. 빗자루를 넘겨주고도 계속 잔소리를 하는 성균 씨. 반장에게 동생이 야단을 맞으면 형은 더 속상하다. 자주 와서 봐줘야 하는데 자신의 구역을 청소하다 보면 그것도 잘 안 된다. 그날 밤 성균 씨는 공부를 하고 있다. 이제 며칠 뒤면 기말고사다. 평소에 공부할 시간이 많지 않으니 시험 준비라도 열심히 해야 한다. 그런데 갑자기 동생에게 전화가 왔다. 왜? 어디서 술을 한잔 하고 있는지 나오라고 성화다. 알았어. 어딘데? 누구야? 재균이 형. 근데 왜 이 시간에 깨나요? 이렇게 늦게까지. 잠 안 자고. 그래 잠부족이하고 짤짤 매려고. 출근 시간에 엄격한 아버지는 못마땅한 눈치인데 그러고 보니 시간은 10시 40분. 새벽 출근이 부담스러워 밤 시간엔 되도록 술자리에 참석하지 않는 성균 씨다. 그래도 동생이 나오라니 별소리 없이 나가는데 건배. 알고 봤더니 소개팅 자리다. 며칠 전 저녁을 먹으며 재수 씨에게 여자친구를 소개해달라고 했었는데 그 사이 동생이 어지간히 졸랐나 보다. 이러면 안 돼. 큰일 나. 말을 해. 어색한 침묵에 재균 씨가 한마디 거들고 아니 언니애들 그냥 깜빡. 그래도 술이 한두 잔 돌아가니 어느새 분위기는 화기애애해진다. 성균 씨도 상대 여자가 제법 마음에 든 눈치다. 시간이 갈수록 말이 많아진다. 다음 날 성균 씨는 여느 날과 다름없이 새벽 일찍 일을 나왔다. 오늘도 종로거리엔 질리도록 쓰레기가 많다. 평소엔 아무리 쓰레기가 많이 나와도 힘든 내색 없이 묵묵히 청소를 하는데 오늘은 지친다. 아무래도 어제 술이 너무 과했던 것 같다.
쓰레기를 수거하러 아버지가 오셨지만 아직 정리되지 못한 쓰레기가 산더미다. 아이고. 넌 쓰레기가 이렇게 많이 나왔더야. 또 괜찮아? 너 한 사람으로서 여러 사람이 피해봐. 그렇게 술점수만 보고. 어제 이제 새우자한테 구박 안 들었어? 예. 아침부터 구박 듣지 마라. 구박 들으면 하루 종일 거시게. 술점수만 먹어, 술. 보다 못한 아버지가 청소를 도와주신다. 이거 유리조심해, 유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 죄송스런 마음에 할 말이 없는 성균 씨. 보통 일이 아니다. 젊은 나이에 술 한잔 하고 싶은 마음이야 이해 못하는 건 아니다. 그래도 일에 지장이 있게 해서는 안 되는데 잘 하다가도 꼭 한 번씩 이런다. 성균 씨는 그저 한숨만 연신 쉬어댄다. 야단은 쳤지만 아버지 마음도 편치 않다. 이렇게 쓰레기들이 많으니 지 나름대로 또 일을 하면서 공부하는 것 얼마나 또 힘들어요. 그 힘든 것을 이해를 하는데도 순간의 실수가 여러 사람한테 고통을 주거든. 근데 이제 아빠도 그렇고 책임자도 그렇고 욕은 또 우선 아빠께로 날라오고 그러니까 일을 하면서 욕 얻어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늘 단속을 하는데도 그 술 한 잔씩 먹으면은 이기지를 못해요. 그것이 늘 아쉬워. 퇴근하자마자 라면을 끓이는 성균 씨. 술을 먹고 나면 꼭 라면을 찾는다. 언제 만나게 됐어? 김빈 아니 뭐 만나기로 하고 그런 건 없어. 빨리 와 찾아봐. 하루 종일 아들의 소개팅이 궁금했던 아버지. 근데 만약에 그 아가씨가 만약에 청소한다는데 싫다 그러면 어떡해? 싫다고 한다고? 응 만약에 아들의 질문에 아버지는 할 말이 없다. 둘째 아들이야 결혼하고 나서 환경미화원을 시작했으니 이런 문제가 없었지만 첫째 아들은 결혼 정년기인데 부모님도 걱정이다. 아 물론 이제 뭐 물론 저도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냥 뭐 아니면 말지 뭐 이 생각은 많은데 괜히 말을 꺼내 걱정만 끼쳐드린 것 같아 마음이 무겁다. 공부도 안 하고 머리도 아프고 속도 안 좋고. 아까부터 소개팅 이야기를 듣고 있었지만 재균 씨 아내도 입장이 난처하다. 2차에서 얘기했었죠. 2차 가가지고. 근데 별로 마음에 안 들어 하는 것 같아서. 아주버님도 느끼신 것 같아서. 느끼시고 있는 것 같아서. 별 말 안 하는데. 사실 아들이 환경미화원을 하겠다고 했을 때 이런 일을 걱정했었다. 속 상하죠. 당연히 직업을 보고서는 안 오겠죠. 직업을 보고서 안 와요, 요즘 아가씨들은. 직업을 보고서는 절대 안 와요.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게 현실이다. 지금 누구보다도 가장 속상한 사람은 아들일 텐데 엄마는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다. 아, 뭐하나. 오늘도 피곤한 몸을 이끌고 퇴근을 하는 재균 씨. 왜 뭐해? 어디 누가 그랬어? 걔가 그랬어? 떼째 저기. 아, 떼째 했어. 그래도 자식이 뭔지 유빈이를 보면 힘이 난다. 아빠 말도 하지 마. 일로 와. 그런데 오늘 저녁 아내가 저기압이다. 지친 재균 씨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는데 아내가 먼저 말을 꺼낸다.
윤경이 남편도 그렇고 다 지금 회사 다니면서 깨끗한 와이셔츠 입고 그런 회사 다니는데 내 생각도 해야 할 거 아니야. 첫 마디부터 재균 씨의 자존심을 상하게 한다. 처음부터 이 일을 반대했던 아내. 그래도 그동안 내색 않고 잘 지냈는데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 머리는 또 왜 안 잘랐어? 내가 머리 잘라 그랬잖아. 오늘 시간도 있었겠구만. 잠자코 듣고 있던 재균 씨도 화가 났다. 씻고 내일은 잘라? 아 시간이 없어 강하면은. 일 끝나고 3시에 왜 못 잘라? 다 네 마음대로 하냐 지금? 3시에 왜 너 일 끝나서 뭐 하는데? 오늘 뭐 했는데? 집에서 뭐 했는데? 일했다 하루 종일 돈 벌었어 됐어? 어머니 집에서 돈 벌었는데? 나를 위해 지금 하냐 일을 지금은? 올라갔다 치킨만 들고 다치고. 김치도 싸야 돼? 네. 김치가 없지 집에. 없잖아. 열심히 사냐?